그녀의 행방에 대한 비밀은 지난 11월 2일 강원도 하천군의 북한강에서 드러났습니다. 처음 마네킹이 뛰었는데 밑에 보니까 배가 가 있어가지고 신고해야 된다니까 신고할까 계속 얘기하라고. 살짝 부패가 진행된 것 같긴 했었는데 잘린 단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딱 사람 신체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발 무릎 아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부터 발까지. 11월 3일 오전 북위에서 약 600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됐고, 다음 날인 4일 오전에는 머리와 오른쪽 손목, 손가락 일부 등 나머지 신체 일부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합니다. 돌덩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 은폐되어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 경찰이 지문과 DNA 분석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얼마 전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임기재 군무원 유진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색 도중 발견한 청테이프에서 제3자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고, 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유진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 38세 양광준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현역 군장교 양광준 소령, 육사 65기 출신인 그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였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한 그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그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 유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피해자가 그 부대에 23년 7월경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귀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초에 사귀기 시작했고, 미혼으로 알려진 피해자 유진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난 양광준. 같은 부대에서 군 장교와 임기재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두 사람은 지난 6월경부터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살인에 이르게 된 걸까? 이 시점이 이제 정근 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고,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서로 말다툼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갈등 관계가 그때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하는 마지막 날 아침, 그날도 두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어 오후 3시경 양 씨의 차량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갔다는 두 사람. 하지만 대화는 금세 말다툼으로 번졌고,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양 씨의 진술입니다.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았다가 21시경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어 차량이 추적되는 일을 막기 위해 A4 용지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덧씌운 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했다는 양 씨. 10월 26일 토요일 밤 9시 40분경 양 씨는 유진 씨 시신을 싣고 북한강 일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 주차장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벌어진 군 장교의 살인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 부대원들은 그날이 특별한 일과가 있는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3시부터 4시까지 전투 체육이라고 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체육하고 4시 바로 퇴근이에요. 다들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운동하거나 산책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 시간에 없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찾지도 않고 그냥 없어도 그러려니 그냥 얘 혼자 그냥 운동 갔나 보다. 이어 그날 밤 9시경 유진 씨 시신을 차량에 싣고 부대를 빠져나온 양 씨가 향한 곳은 부대에서 차량으로 1분도 걸리지 않는 한 공사장. 양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장소는 원래 가정집이 있던 곳으로, 사건이 발생한 10월 25일만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앞에만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왜 넘어가면 들어가지? 그날 밤 인부들이 퇴근한 틈을 타 철거 예정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양 씨.
인부가 사라지기를 기다린 끝에 다시 공사장을 찾아온 양 씨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준비해온 공구들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훼손한 시신을 10여 개의 비닐봉지에 돌덩이와 함께 나눠 담아 밀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개된 철거 공사로 인해 건물과 함께 사라져버린 그의 범행 흔적. 경찰이 찾아왔을 때 건물 대부분은 부서진 상태로 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훼손한 시신을 차량에 싣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북도를 이용해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한 양 씨. 시신 훼손에 사용한 도구는 가는 길에 버리고 화천에 도착해서는 피해자의 옷가지 등 나머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적이 뜸해진 틈을 타 부교 아래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를 유기하고 비닐봉지가 끝까지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는 양 씨. 그의 치밀한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주말인가 그때 윗분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로. 저 휴가 처리하겠다고. 시신 유기 다음 날인 27일 일요일, 유진 씨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상사에게 연락해 유진 씨 행세를 했던 겁니다. 하루 전인 26일 새벽, 유진 씨의 가족에게는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양 씨.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유진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유진 씨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피해자 인척을 한 거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는 양 씨는 자신이 유진 씨인 척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피해자와 연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담이 된다는 기준으로 신고를 취소하신 거고. 어떻게 양 씨는 발각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여성 목소리까지 흉내낼 생각을 했던 걸까? 따라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얇은 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군인 목소리는 어울리진 않았어. 그래서 피해자 흉내를 냈다 했을 때 납득은 됐어요. 그 사람 목소리라 아니까. 미귀가 신고를 취소시키는 데 성공한 양 씨는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마치 생활 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유진 씨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한 뒤 유진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고 배수로 해버린 양 씨. 그는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유진 씨의 죽음. 자신의 범행을 강물 속에 영원히 감추려고 했지만 그는 이것에 대한 변수를 계산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장기가 부패되면서 생긴 부패가스, 이것이 부력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팔다리는 지금 장내 가스하고 연관이 안 돼 있잖아요. 자체가 계속 부패되면서 뽀글뽀글하면서 그 한치에 부력을 갖는 거예요. 지방층이 많거나 또 부패 정도가 심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실은. 당시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양 씨의 유기 방식이 몹시 허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테이프라는 부분이 접착력이 바깥에서 할 때는 접착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접착력이 약해지거든요. 청테이프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뜨거우면서 분해되면서 빠져나가고. 피켓 손잡이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턱 풀린 거야. 보통 봉다리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해야 되잖아. 두 번에 안 풀리는데 한 번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풀려버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어깨 이거에서 지문이 나오고 이게 통으로 나왔으니까. 양 씨는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의 손가락 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손과 달리 왼손은 전혀 훼손하지 않았던 겁니다. 끔찍하게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까지 훼손한 반면 피해자의 손가락은 일부만 훼손한 양 씨.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그 진술은 신빙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범행 전반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반영된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신원이 밝혀지면 안 돼. 여기에만 100% 이상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범죄 심리에 어긋나는 진술이에요. 의도를 알 수 없는 양광준의 범행. 그렇다면 신원 확인에 불필요해 보이는 부위를 굳이 훼손한 이유는 뭘까? 그 자기의 분노를 그 어떤 그 피해자의 사체에 투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나보다 더 많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원한.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군 동료들은 한시 임기제 군무원과 군 장교가 어떻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계급 차이로 인해 보통의 연인들과는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이들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전투 임무만 없을 뿐 현실은 군인과 다름없다는 군무원. 성적이나 이런 것도 다 군인이 작성을 했고 군대 조직 문화 때문인지 조직 관계가 좀 심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불합리한 게 있어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군대에서 일하니까 그냥 자기 부하로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전문가는 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 자체도 지위를 이용한 관계라거나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그게 뭐 성범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좋아서 불륜을 한 거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수긍하는 방향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제나 한시적 임기제는 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잘못하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잘하면 연장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양광준 소령한테 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나.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 뭐 적어도 뭐 이 여성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성이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희망을 주는 듯한 그런 그 멘트라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죠. 양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면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의 호의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유진 씨.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양광준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피해자가 그 관계를 뭐 지속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원인 제공을 이 피해자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좀 진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 조사에 가서도. 전문가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교제 살인의 양상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이별 범죄에서 화난 사람은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살인을 한 거잖아요. 이건 보통의 이별 범죄하고는 양상이 피가해자가 뒤바뀐 양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사건의 발단, 뭐 트리거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별을 통보한 양 씨를 살인자로 만들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다만 돌아가신 분이 이걸 빌미로 해서 뭐 협박이나 최소한 너의 혼인관계의 문제를 만들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양 씨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 만한 일인 거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지금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행정벌인 징계처벌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는 다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 보통 중징계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인 지금 경향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군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에 정직, 강등, 해임, 심하면 파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다는 양광준. 핸드폰 박살나서 연락처가 없어서 가족들이 사람들이 못 불렀다 하더라고요. 지인들? 사녀라고 하나요? 관대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없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양광준. 그가 지우고 감추고 묻어버렸던 그날의 진실은 과연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